자, 지난 시간에는 미국 이민법의 제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미그레이션이냐, 난 이미그레이션이냐.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면 체류 신분을 받는다. 비자는 목적에 맞아야 되고 목적에 따른 체류 신분이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체류 신분은 미국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체류 신분이 변경된 후에 다시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쉽지 않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비자 난 이미그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지금 이미그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자, 미국에 들어오는 목적은 결국은 미국에서 이제 정착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미국 정착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최종 과정. 그러니까 미국 정착의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 예, 미국 정착의 최종 목적지는 그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영주권 영어로 그린카드라고 하거든요, 그린카드. 왜 그린카드라고 할까요? 왜 그린카드냐? 그 영주권이 녹색이에요. 그래서 그린카드라고 합니다. 예.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퍼머넌트 레지던트라고도 얘기해요. 영주권 퍼머넌트 레지던트. 그래서 리갈 퍼머넌트 레지던트에서 LPR이라고도 불러요. 그린카드가 이제 초록색인데 그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그린카드가 나올 때 초록색이었다. 그럼 지금도 초록색이냐? 지금도 초록색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초록색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프랙티스 할 때만 좀 막 시작할 때 했는데 초록색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린카드라고 해요. 옛날부터 그린카드라고 했으니까. 근데 요새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약간 초록색을 좀 띄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린카드가 초록색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LPR, Legal Permanent Resident라고도 해요. 그 미국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영주권은 그러면 어떻게 얻느냐? 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가족 관계로 초청을 해서 영주권을 얻는 방법, 또는 시민 그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취업이 뭐 취업 순위가 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있고요. 1순위는 뭐 제일 제일 뭐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뭐 어떤 대상이냐, 뭐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받았다, 아니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1순위로 받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뭐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의 이규제큐티브 오피서,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의 간부 또는 다국적 기업의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또 1순위로 받고요. 또 그 exceptional research, 그러니까 대학의 교수님들, 그런 부분들이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는 뭐냐, 취업 2순위는 석사학위 이상, 즉 그 마스터 디그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석사학위 이상으로 받고요. 또 3순위가 있어요. 3순위는 뭐냐, 그 여러분들 뭐 닭공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3순위 같은 경우가 닭공장에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그 3순위 두 가지가 있어요. 스킬드, 난 스킬드. 스킬드는 그 학사, 그러니까 한국에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학사학위 해서 스킬드로 받고요. 그리고 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스킬드로 받아요. 그게 3순위의 숙련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막노동하는 거, 그냥 그 자격 없어요. 자격 없는 것들은 그 보통 그 비숙련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닭공장 많이 말씀하시는데, 닭공장이 옛날에 그 3순위에 해당했어요. 4순위도 있어요. 4순위는 좀 복잡해요. 4순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교 이민이 이제 4순위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난민을 통해서 이제 받는 것도 4순위예요. 그리고 이제 5순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EB5라고 요새 많이 하는 거예요. EB5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주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족, 하나는 취업. 근데 취업이니까 뭐, 그럼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다. Employment Based라고 하고, 아까 1, 2, 3, 4, 5가 있어요. 근데 5가 뭐냐? 이게 5가 인베스트먼트예요. 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게 EB5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통해서 받는 영주권에 이게 이제 결국은 Employment Base 넘버 5, 그래서 EB5라고 많이 해요. 이 요새 이제 한국이나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죠. 예. 그 EB5 제일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제 돈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 중국 분들이 그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제 영주권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디냐? 그 다음 어딜까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예, 베트남. 왜 할까요? 중국과 베트남이 왜 이게 많을까요? 예, 거기가 저희하고 좀 다른 국가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해요. 그러면 그 국가 체제하고 비슷한 나라, 러시아가 또 있죠. 러시아도 많이 해요. EB5. 예.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도 좀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쪽으로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많은 학생들이나 아니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많이 찾아요. 예. 좀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돈이 있으면 이제 쉽게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FB라고 해요. 패밀리 베이스. 이것도 종류가 많아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그런 경우들은 뭐 쉽게 나오고요. 그거 외에 뭐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 이건 또 카테고리가 다르죠. 또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 미국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많이 나눠져요. 그래서 패밀리 베이스드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이 영주권 시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첫 시간에 기본을 얘기하면서 영주권에 대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 영주권을 받게 되면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5년 이상 산다, 5년 이상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미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민의 목적에 대한 부분은 달성이 됐고요. 그런 분들이 미국에서 투표도 나는 이제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투표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게 사실은 완전하죠, 완전. 뭐가 완전하냐? 영주권자들은 사실은 범죄나 뭐 이런 부분을 저지르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렇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뭐 범죄 저지르고 뭐 음주운전 한다고 해서 추방당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한다고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하니까요? 아니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 사람이 아닌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신분이 좀 불안해지면 어떡하죠? 예. 시민권을 따죠.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경우는 시민권을 적용하는데 유하게 하고 어떤 경우는 시민권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예.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원래 이제 계획대로 미국 비자에 대해서 각각의 어떠한 미국 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비자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미국 비자의 A부터 쭉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자가 미국에 있고 우리가 아까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비자는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처음 나오는 거 A 비자. 알파벳 순으로 다 있습니다. A 비자. A 비자는 외교관들 비자예요. 그래서 한국의 공무원들이나 한국의 외교부 직원들이 미국의 이제 대사관이나 이런 데 주재원으로 파견될 때 받는 비자가 A 비자예요. A 비자는 외교관 비자. 그 다음 A 다음에 뭐죠? 알파벳 B. B는 뭐냐? 방문 비자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비즈니스 또는 트래블, 여행을 가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눠져요. B 비자는. B1 비자, B2 비자 있어요. 그래서 B1 비자는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B1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냥 내가 병원 치료 목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친지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디즈니랜드를 놀러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B2 비자를 받아요. 이전에 한국 분들이 미국에 가려면 무조건 받았던 비자는 이거예요. 방문 비자. 예. 그래서 방문 비자가 제일 많은 수요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요새 무비자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그냥 갈 수 있다. 무비자는 뭐냐? 이스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비자 웨이버.
비자 웨이버를 받는 나라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지금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고 저희 나라는 비자 웨이버를 받아요. 중국은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비자 웨이버가 들어간 게 뭐 지금 꽤 됐죠. 2008년 9년 그때쯤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자 웨이버가 되면서 이스타라는 이제 이름으로 됐고요. 여러분들 웹사이트에서 이스타 쳐보면은 이스타를 대행해주는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게 다 상업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떤 웹사이트를 가서 이제 해야 되냐 이런 거는 그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라고 직접 가가지고 하시면 되고 비용은 14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비자가 뭐냐? A 다음에 B 다음에 뭐죠? C. C는 크루 비자예요. 크루. CREW. 예. 뭐 하는 사람들이죠? 배, 비행기의 승무원들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배나 비행기 승무원. D 비자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E. E는 뭐냐? 이 비자는 그 미국하고 그 국가하고 간에 조약이 체결된 나라들이 있어요. 투자협정. 이런 게 체결된 게 이 비자라는 이 트리티라고 하는데요. 트리티가 이제 국가 간의 조약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자간 조약이 아니라 양자간 조약이에요. 그 양자간 조약인데 그 이 비자를 받아서 이제 올 수가 있고요. 이 비자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하나는 E1, E2. 저희 나라는 E1, E2만 있고요. 호주가 E3까지 있어요. 예, 차이는 제가 E1은 뭐냐? E1은 미국하고 무역을 하는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가 무역을 해요. 근데 무역을 하는데 그 무역의 총 액수 중에 50% 이상이 되는 업체면 미국의 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E1 비자를 통해 가지고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엔 E2 비자가 있어요. E2는 뭐냐? 소액 투자 비자예요. 소액 투자. 한동안 E2 비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어요. 그래서 E2 비자를 받아서 소액을 투자하면 미국에서 점포를 운영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 비즈니스를 운영을 통해서 미국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E2 비자는 소액 투자 비자로 굉장히 그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그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한다. 아니면 한식 레스토랑을 한다. 또 뭐 세탁소를 한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한다. 그리고 회계사 사무실을 한다. 뭐 건축사 사무실을 한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게 E2 비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자예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인으로서 미국 변호사가 돼서 미국 이민법을 프랙티스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비자가 이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민법뿐만 아니라 그 비즈니스 거래, 그러니까 비즈니스 트랜잭션의 그 부분도 그 개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어떻게 처음에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도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E2를 제일 잘 하려면 미국 회사법, US Corporation Law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 컨트랙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컨트랙을 통해서 내가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를 구매를 하고 그 구매를 통해서 내가 미국에다 비즈니스를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필요한 비자가 E2예요. 자, 그러면은 E3 비자는 뭘까요? E3. E3는 호주만 있어요. 호주. 왜 호주만 있을까요? 왜 호주만 있을까요? E3는 호주가 미국하고 FTA를 할 때, 호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에서 전문직으로 따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 한미 FTA 이후에 그 한국이 그 미국에 이제 전문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막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미국에 그게 계류 중일 거예요. 미국 의회나 뭐 이런데. 근데 이거를 딱 만든 나라는 호주밖에 없어요. 호주. 그래서 E3 비자는 항상 호주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돼요. 그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안인이다. 호주 사람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호주는 E1, E2가 없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있을까요? 중국이 E2 비자가 될까요? 중국 안 돼요. 중국이 없어요. 중국이 없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그 미국에 못 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중국 사람들이 만약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액 투자 비자로 해서 미국에 가겠다라고 하면 E2 비자를 엄청나게 썼을 거예요. 그렇지만 E2는 없어요. 그러면 E2 중국 옆에 있는 나라 몽고는 어떨까요? 몽고
몽고는 가능해요. 몽고 가능하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차이를 두려고. 몽고가 E2가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E2가 됐냐? 1950년대부터 됐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트리티 우방국이고 트리티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소액 투자를 해서 오시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부터? 1950년대부터 이게 있었어요. F. 자, 이 다음에 F죠. F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F 비자 뭐죠? 학생 비자입니다. 학생 비자. 학생 비자. 대단한 비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다 F 비자를 받아요. F 비자. 학생 비자를 받아요. 학생 비자를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I-20이라는 게 있어요. I-20. I-20 누가 내주죠? I-20는 학교에서 내줍니다. 학교.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뭐 유니버시티 오브 알라바마 이런 학교에다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드미션을 받죠. 합격을 한단 말입니다. 합격을 하면 이 친구들이 뭘 보내주냐면 이 I-20를 보내줘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 학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얼마나 많은 유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국무부에서 직접 다 관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에서 야, 니네 학교에 오는 유학생은 니네가 관리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네한테 이 시스템을 줄게라고 해서 넘겨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비스예요. 그게 서비스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I-20가 발행돼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국무부하고 국토안보부하고 함께 관할을 하고요. 보통 국무부가 관할을 해요. 국무부가 관할을 하고 이 국무부에서 I-20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각 학교에 위임을 해요. 그래서 그 위임을 선정받은 그런 학교들이 I-20를 발행을 하고 자기네들 유학생한테 I-20를 줍니다. 그럼 그 I-20를 가지고 사람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대사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비자 인터뷰를 보고 학생비자를 받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F1이에요. F1. F1은 F1 비자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네가 학생이구나.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배우자는 뭘 받을까요? 배우자는 F2를 받습니다. F2. 그럼 자녀는 F3를 받을까요? 아니죠. 자녀는 F2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다 F2예요. 그래서 F1은 공부를 하는 프린시플이 받는 거고 F2는 배우자와 자녀, 디펜던트가 받는 거예요. 1하고 2하고 붙는 경우가 나왔죠. 지금 여기 E도 1하고 2하고 붙죠. B도 1하고 2하고 붙죠. 그렇지만 B1, B2는 목적이 달랐죠. 근데 F는 F1, F2는 가족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면 뭐 이 정도는 바로바로 기억이 됩니다. 예. 자, A 비자는 1하고 2하고 나눠지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A는 A1, A2, A3가 있어요. A1은 뭐냐? A1은 외교관 중에서도 높은 사람, 대사급, 하여간 대사님부터 조금 높은 사람들은 A1 비자를 받아요. 그럼 A2는 뭐냐? A2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사람들, 디플로매틱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A2를 받아요. A3도 있어요. A3는 뭐냐? 그거보다 좀 더 레벨이 낮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사에서 요리를 하신다라든지 그런 분들은 A3를 받아요. 그래서 A1, A2, A3. 그럼 A1의 가족은 무슨 비자일까요? F1의 가족은 F2였어요. A1의 가족은 똑같이 A1이에요. 근데 부르는 게 달라요. A1 Principal, A2 Dependent. 그러니까 A1 Principal, A1 Dependent라고 부르고 A2도 마찬가지. A2 Principal, A2 Dependent. 이렇게 불러요. A 비자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약에 근거를 하기는 하는데 A 비자는 미국의 외교관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A1 Principal은 외교관으로 근무를 해요. 근데 A2 Dependent는 미국에 이제 같이 오는 배우자와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나와요. 네, A 비자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재미로 워싱턴 DC에 그 택시를 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워싱턴 DC는 택시를 잡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면 택시가 서요. 뉴욕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이런 택시 운전을 하는 분들의 그 많은 수가 그 약간 디벨로핑 컨트리, 개발도상국에서 오신 외교관 분들의 배우자들이에요. 예. 왜냐? 미국에 와서 외교 활동하는데 그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왔을 때는
돈이 풍족하지 않아요.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외교 활동은 그 돈 받고 하는 거고, 외교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들은 돈을 벌어서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그게 인정을 해줘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에 오시는 미국의 외교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본업에 충실하죠. 그 다음에 가족들은 뭐 하죠? 영어 강사 하죠. 영어 강사. 돈을 많이 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트리티상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A1, A2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우리 학생 비자 F1, F2 했어요. 자, F1에 있어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졸업을 하고 나면 OPT를 받아요. 아까 OPT 제가 조금 설명했죠.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서 미국을 졸업과 동시에 그 자기의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학위를 받은 것과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요. 그게 1년 주어져요. 1년. 그래서 OPT라고 그래요. 근데 스템이라고 그러죠. 요새 유행하는 거 스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메디칼 이런 쪽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27개월인가를 더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스템 OPT를 써서 좀 더 많이 미국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큰 베네핏이 있어요. F 했죠? 자, 그 다음에 뭘? A, B, C, D, F. 그 다음에 G. 자, G 비자. G 비자가 있어요. G 비자 뭘까요? 예. 이거는 국제기구, 인터내셔널 오르가니제이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G 비자가 나와요. 뭐가 있을까요? UN.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잘 기억하고 있는 거 IMF. 그 다음에 뭐 있죠? 월드뱅크. 그 다음에 뭐 있죠? 또 무슨 아메리카 디벨로프먼트 뱅크라는 것도 있어요. 예. 이게 이름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남미 쪽 국가들한테 원조해가지고 그 돈 빌려주고 원조해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한국분 공무원들이 나가 계시고요. 여기도 한국 공무원들이 나가 계시고, 여기도 한국 공무원들이 나가 계시고, 여기도 한국 공무원들이 나가 계세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근무를 해요. 저희가 버지니아에서 근무를 하는데, 버지니아는 그 워싱턴 DC 옆에 붙어 있어요. 바로 워싱턴 DC 안에 뭐가 있냐면 월드뱅크가 있어요. 이 월드뱅크 그룹 안에 IMF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월드뱅크 그룹이에요. 월드뱅크 그룹의 그 주소는 1818 펜실베니아 앱입니다. 펜실베니아 앱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IMF 해서 그룹의 이제 그 이름을 산하 기관의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 기관들이 다 있고 그런 기관에 한국 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워싱턴 DC에 의외로 한국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받는 종류는 두 개. 아까 말씀드렸죠. A 비자 국가를 대표해서 오기 때문에 대사관이나 이런 데 나와 계시는 분들은 A 비자를 대부분 받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관, 월드뱅크에 나와 있는 기관들에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G 비자를 받아요. G. A하고 G는 굉장히 유사해요. A와 G는 뭐가 있냐면 디플로매틱 이뮤니티가 있어요. 즉 외교 면책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외교 면책 특권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어요. G 비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학생 비자는 안 돼요. 학생 비자는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 와가지고 학생만 OPT가 그거 가능하고 부인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A, B, C, D, F, G, H. 그 다음에 바로 H. 예. 자, 이 H 비자. 이게 또 그 한국분들 한국인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프랙티스를 미국 이미그레이션 프랙티스를 하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H 비자예요. 여러분들이 미국 유학을 가잖아요. 미국 유학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F 비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H예요. H. 학생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냥 미국에서 취업을 해갖고 미국에서 계속 정착하면 좋죠. 그러면 받는 게 무슨 비자? H 비자.
만약에 취업을 정착하지 못하고 온다 그러면 그냥 오는 거죠. 예, F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학생들의 목적은 뭐 미국에서 내가 공부만 하고 돌아오겠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H비자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비자예요. 자, H비자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 H비자는 두 단계로 나눠져요. 두 단계. 두 단계로 나눠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비자는요, 비자를 주는 기관이 담당을 해요. 그게 미국 국무부가 아까 담당한다고 했어요. 비자 주는 기관. 그러니까는 그 일정한 서류를 갖춰서 그 기관에 가서 인터뷰를 보면 돼요. 인터뷰만 보면 되는데, H비자는 어떻게 하냐면,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청원서를 넣어야 돼요. 페티션. 네, 페티션이고. 자, 아까는 모든 비자, H비자가 나오기 전에 모든 비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가서 인터뷰를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거는.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비자를 어플라이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뭐 비자를 신청하는 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페티션은 제3자가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H비자는 고용주가 청원을 해줘야 돼요. 페티션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그 우리 고용주가 해주는 거예요. 이 고용주가 대장이에요. 고용주 마음대로 사실은. 예. 그러니까 고용주가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그럼 결국에 제가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OPT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취업을 했으면 그 취업처에서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취업처에서 신청을 해주기 때문에 페티션이 있고, 그 취업처에서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용하자고 한다라고 신청을 해주는 게 페티션이고, 그 절차를 먼저 따라서 OK를 받아야지만 그것을 근거로 한국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페티션의 개념과 어플리케이션의 개념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비자 같은 경우는 자, 고용주가 페티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OK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있을 때 그냥 페티션을 넣어서 OK를 받았다. 그럼 신분이 변경된 거죠. 그래서 학생 비자에서 H비자로 신분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미국 내에 있는 체류 신분과 비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H비자를 받아오는 거예요. 본인이 H비자를 신청했어요? 그럼 뭐요?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페티션을 근거로 어플리케이션을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페티션은 그럼 누구한테 넣느냐? USCIS, 미국 이민국에 넣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 이민국이 관할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뭘 관할하냐? H비자는 전문직 비자예요. 전문직 비자라는 건 뭐냐? 내가 특별한 전문직에 있기 때문에 미국 고용주가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고용하고 싶다. 그래서 고용을 통해서 받는 비자가 H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약간 여기서 조금 그 전제가 달라요. 미국 이민법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아니, 내가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지 내가 미국에서 취업을 할 거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논리는. 근데 미국 이민법의 논리는 조금 달라요. 네가 미국에서 적합한 취업 자리를 가져라. 그러면 우리에게 적합한 비자를 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취업을 해야 돼요. 비자가 먼저가 아니고 취업이 먼저예요. 취업을 하고 나야지만 H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H비자는 1년에 6만 5천 개가 있어요. 6만 5천 개. 6만 5천 개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미국인을 제외한 전 세계가 다 대상이라고, 이민법에. 그러면은 그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한테 해서 6만 5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 6만 5천 개를 전 세계에서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죠. 예, 충분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국에 와서 취업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추가로 2만 개를 더 줘요. 추가로 2만 개. 추가로 2만 개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미국에서 마스터 디그리를 한 사람은 2만 개를 따로 줘요. 근데 결국은 6만 5천 개에다 2만 개. 그럼 몇 개예요? 8만 5천 개예요. 8만 5천 개. 이 8만 5천 개를 전 세계 사람이 다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2만 개를 먼저 받을 수 있고, 그러고 나서 그리고 넘쳤다. 2만 명이 더 넘는다 그러면 그 나머지들은
여기 65,000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H1B란 말이에요. 근데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싱가포르하고 칠레 이 두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는 싱가포르와 칠레 이 두 나라는 자기네 나라에 6,000개씩 따로 있어요. 저희 나라는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없어요. 근데 칠레하고 싱가포르 뭘 통해서 FTA를 통해서 그걸 받아갔어요. 예. FTA를 통해서.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그거 떼줘요. 그러고 나면 또 그만큼 또 수가 주는 거예요. 자, 근데 H비자는 단기라고 그래요. 단기 취업 비자. 왜 단기라고 얘기할까요? 아까 장기적으로 하는 건 영주권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원히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주권에 대비해서 이걸 단기라고 해요. 근데 영어로는 temporally라고 해요. 임시죠. 영주권이 아니라 임시 준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냥 단기라고 해요. 총 기간은 3년 플러스 3년입니다. 3년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3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6년이에요. 사실 따지면 6년은 단기는 아니죠. 근데 3년에서 6년 받을 수 있고요. 뭐 또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뭐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H비자는 65,000개 플러스 20,000개 3년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사 이상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직, 컴퓨터 엔지니어, 뭐 무슨 머티리얼 엔지니어,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그런 전문직 직종들만 돼요. 그 전문직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근데 H비자는 얼마나 웃기냐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일이 가능하냐? 미국의 회계연도부터 일이 가능해요. 미국의 회계연도가 언제일까요? 미국의 회계연도 시작은 10월 1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2019년 회계연도는 언제 시작이냐? 2018년 10월 1일에 시작이에요. 그러면 10월 1일에 시작이니까 언제부터 비자를 접수를 받냐? 6개월 전부터 받아요. 4월 1일 6개월 6개월 전인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이 기간 안에 이제 허가가 났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다음에 3년까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다. 언제 지원하냐? 요날 지원해야 돼요. 10월 1일 날. 그러니까는 10월 1일 날 딱 이민국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월 30일 날 도착한다. 거절. 야, 너 4월 1일 날부터 접수 받는데 왜 미리 보냈어? 그래서 이제 거절시켜요. 근데 아까 말했죠. 전 세계가 다 지원한다고. 그래서 올해는 이게 몇 대 몇이었을까요? 지원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좁죠. 그럼 어떻게 해요? 추첨을 해요. 그 추첨을 해서 그 인원수를 뽑아요. 올해는 이게 약 2.5대 1 정도 됐어요. 좀 많이 낮아졌죠. 예, 많이 낮았어요. 예, 그 둘 중에 하나 떨어지는 거니까. 작년에는 어땠냐? 작년에는 4대 1이었어요. 굉장히 높죠. 거의 신청한 사람 다 안 됐어요. 추첨해서 안 되는 거예요. 추첨해서. 그러니까 추첨을 통해서 통과가 된 사람들만 4월 1일 날 원서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여기서 통과가 된 사람들만 심사를 해서 미국이 심사관에서 그 사람들이 통과가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3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3년은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H1B는. H1B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 자, H 했어요. 그 다음 뭐죠? H, I. I 비자는 특파원 비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예를 들어서 특파원으로 오시는 분들,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KBS, MBC, SBS, 기독교 방송 다 이거 받아갖고 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페티션 없어요. 페티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대사관에 신청하면 되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HIJ, J 비자. J 비자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분들 많이 하신다고. 뭐 예를 들어서 취업, 인턴십 가는 거에 J 비자예요. J 비자는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턴십도 있고, 트레이닝도 있고, 비지팅 스칼라, 비지팅 스튜던트, 그 다음에 뭐 어페어라고 해가지고 그 가정집에 가가지고 일 봐주는 거, 그러니까 베이비시터 하는 것도 있고요. 서머캠프 서머캠프 바론티어로 와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이제 서머캠프 이제 여름에 수영장에 가면은 그 구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 스페니쉬를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턴으로 온 거예요. 인턴. 겨울에 스키장에 가면 리프트 돌아가죠.
리프트 돌아가면 리프트 잡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다 이 제2비자로 외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하니까 직업이 이런데 걔네 영어를 안 써요. 이게 얘네 영어를 안 쓰네. 뭐 어디서 왔니? 물어보면 어디서 왔다. 제2비자 통해서 왔다. 이런 거 많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것도 다 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제2비자. J. 그다음에 뭐죠? K. K비자는 뭘까요? K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피앙세 비자예요. 약혼자 비자예요. 약혼자예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랑 약혼했어요. 근데 비자가 없으니까 미국에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혼자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L비자. 이 바로 L비자입니다. L비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 밥 먹고 사는데 엄청난 자원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H 이거 엄청나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시즈널이에요. 여기 이제 4월달 맞춰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수시로 있어요. 왜냐? 한국 기업들이 요새 미국에 많이 진출을 해요. 그러면은 다국적 기업의 직원은 L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L비자가 굉장히 저희한테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들,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뭐 SK나 LG나 이런 데들은 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L비자를 받아갖고 가요. 근데 이게 멀타이내셔널이지 대기업이 아니에요. 멀타이내셔널이에요. 멀타이내셔널 코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으면 멀타이내셔널인 거예요. 그럼 회사 내부에서 직원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L비자를 통해서 와요. 이건 L1이 있고 L2가 있어요. L1은 뭐죠? 똑같아요. L1은 프린시플이고 L2는 가족. H도 마찬가지예요. H1은 프린시플이고 근데 가족들은 H4예요. 왜 H4일까요? 가족들은 다 F1, F2. L도 L1, L2인데 왜 갑자기 H는 가족의 H4일까요? H는 카테고리가 또 있어요. H2가 있고 H3가 있어요. 그래서 H1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스페셜 포지션, H2는 시즈널 워커.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추수할 때 인력이 모질라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그리컬처 워커로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남미나 뭐 이런 데서. 그거는 H2 비자고 H3 비자는 트레이니 비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는 없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저 직업을 공부해갖고 오겠다라고 하면 H3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H3 비자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 있는 직종이 뭐냐면 패턴 에이전트. 특허 에이전트, 그러니까 패턴 에이전트를 시험을 보거나 패턴 에이전트를 하고 싶은 분들이 H3 비자를 많이 받아서 가요. 예. 왜? 여기는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온다. 그래서 H3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L 뭘 얘기했어요. 근데 L1이 A가 있고 L1이 B가 있어요. L1A는 매니저나 이규제큐티브 레벨, L1B는 스페셜티 스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L1A, L1B로 나눠지고 L1A의 배우자는 L2. L1A2, 뭐 L1A, L1B 그거는 이제 프린시플들만 나눠지는 거고 배우자들은 L2예요. 그다음에 M은요, M비자는 이게 학교, 학생 비자예요. 근데 아까 F는 그냥 학교고, M비자는 보케이셔널 스쿨, 직업학교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M비자고요. 그 다음에 N이죠, N. N인데, 그냥 N이 아니에요. 여기 TN이라고 불러요. TN. 이게 또 아주 그냥 가슴 아프게 하는 비자예요. 이 TN 비자는 뭐냐면, 아무나 신청할 수 없어요. 국적이 카나다와 멕시코 사람들만 TN 비자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전문직에만 가는 거예요. 카나다와 멕시코가 왜 이 TN 비자가 있을까요?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서 캐나다 사람과 멕시코 사람은 이 TN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전문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이 비자를 꽤 했어요. 왜 했을까요? 캐나다 국적의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캐나다 국적의 한국 사람들은 이 TN 비자를 받아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외로 또 이 TN 비자를 많이 해봤어요. 그 다음에 O 비자는 Extraordinary Ability Alien. 그러니까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오는 비자가 O 비자예요. Extraordinary Ability Alien. 많아요, 한국 분들. 운동 선수들,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 선수인데 뭐 굉장히 뛰어나요. 예, O 비자. 그 다음에 뭐 무용이나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뛰어나요, O 비자.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O 비자.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O비자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OP. P비자는 뭐냐? 이거는 예술 또는 운동선수가 이거 받는 거예요. 그 이 P비자 또 엄청 많아요, 한국 사람들. 예. 뭐가 많죠? LPGA가 다 이거. 예. 한국의 LPGA, 미국 LPGA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서 P비자 받아가지고 가요. 예. 또 뭐 있죠? 예, 야구선수. 예, 이런 사람들 받아요. O비자 안 해요? 예. 박세리는 O비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뛰어나니까. 근데 그냥 프로페셔널한 레벨에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O는 아니고 P. 예. 예전에 그 엑스트라오디너리 어빌리티 관련해가지고 뭐 농구 하시는 분이 한국에서 국가대표 출신이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비자. 예. 왜죠? 미국에서 한국 국가대표 정도의 수준은 엑스트라오디너리 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못했어요. 예. 근데 태권도는 다 엑스트라오디너리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권도는 웬만하면 O비자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P비자는 잘 안 돼요. P비자는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자주 하는 비자 중에 하나예요. 운동선수들. 예. 그 다음에 Q. Q비자는 뭐냐면은요, Q비자는 문화교류를 위한 비자가 Q비자예요. Q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있는 게 뭐냐면, U하고 V비자가 있어요. 거의 다 알파벳 끝까지 왔죠. 예, U하고 V는 뭐냐면, 범죄 피해자. 이거 거의 잘 안 해요. 한국 분들은 거의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외국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했다가 아니면 뭐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에 어쨌든 미국에서 있어야 되니까 요런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UN 비자 요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H 비자에서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E2 비자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L 비자 많이 해요. 그 다음에 J도 많고, 그 다음에 K도 있어요. K도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비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오늘 미국 이민법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 비자에 있는 종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이민법에 대해서 뭐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얘기 드리고요. 원래 비이민 비자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2시간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런 비자의 종류는 뭐고 특성은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시중에 보면 미국의 미국 책이죠. 미국 책에 이제 이민 관련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 책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빠를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로서 아니면은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손님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비자들은 한 이 정도면 거의 한 90% 정도가 커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미국 변호사로서 프랙티스 할 때 미국 이민법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항상 미국 이민법은 신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가 있으면 이 사람이 신분을 놓쳐요. 그럼 신분을 놓치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실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다듬어 달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듬어 주는데요. 미국 이민법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그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한 번 중간에 실수가 있으면 그거를 되돌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여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